2025년 9월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데이터로 양자 인공지능 모델이 가동되었다. 단 몇 분 만에 그 어떤 과학자도 예측하지 못한 결론을 내놓았다. 수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 단 하나도 평범한 해성과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론의 단계를 넘어섰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우주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간 방문자의 행동을 예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3위 에이틸레이스는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온 것으로 확인된 세 번째 물체가 시속 21만 km로 태양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2분 만에 가로지를 만큼 빠른 속도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양자 시뮬레이션은 고전적 컴퓨터가 완전히 간과했던 불가능한 패턴과 신호를 드러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매일 3위 ATLAS를 추적하며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현실 그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의 홍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견은 우주에서 온 방문자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양자인공지능이 왜 여기서 결정적인가? 기존 컴퓨터로는 성간 먼지, 자기장, 그리고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친 가스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수세기가 걸릴 작업을 양자 시스템은 단 몇 초 만에 해내면서 동시에 수백만 가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계산기로 천둥번개의 각 빗방울 궤적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 우주 문제를 마주한 기존 컴퓨팅의 한계입니다. 반면 모든 빗방울의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양자 컴퓨팅의 힘입니다. 나사의 QUA-1 퀀텀 천문학 추론연구소은 수년간 이러한 역량을 개발해 왔습니다. 구글의 시커머 양자 프로세서는 한때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계산의 한계를 무너뜨렸으며 IBM 퀀텀은 끊임없이 병렬 처리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실에 존재하며 가동 중인 시스템으로 현재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AI가 웹으로 포착한 3위 에이틸라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단순히 관측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비밀까지 발굴해내죠. 이상현상 1번, 이산화탄소의 지배적 비중 대부분의 해성은 물얼음이 분출을 주도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이산화탄소가 전체 가스 방출 과정을 지배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태양계는 물론 알려진 모든 성간 전체에서도 관찰된 적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해성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태양에 접근할 때 물얼음이 먼저 승화하며 밝은 코마와 꼬리를 생성했고 이산화탄소는 보조적 역할만 했죠. 하지만 3위 에이틸레이스는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양자 시뮬레이션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이 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특이한 수준을 넘어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천체가 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을까? 어떤 항성 환경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얼어붙은 화학작용을 일으켰을까? 잠깐만요. 왜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태양계의 해성들은 대부분 물이 풍부한데 말이죠. 이 해성은 마치 완전히 다른 화학실험실에서 나온 것처럼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자 모델링 결과는 외계 기술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레몬 주스로 만든 얼음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반응은 인공물이라기보다 도대체 어떤 우주적 냉장고가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겠죠. 3위 ATLAS에서 관찰되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 행성의 이산화탄소 소명은 태양과는 다른 화학적 특성을 가진 별 주변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탄소 화합물이 우세한 적색과해성 주변이거나 오랜 기간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방출하는 죽어가는 별 근처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진정으로 잠 못 들게 하는 건 인공지능이 화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당혹스러운 두 가지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시작에 불과했죠. 양자 인공지능이 분석을 계속하던 중 기존의 고전적 계산 방식으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현상 두 번째, 철없이 니켈만 존재. AI는 3위 아틀라스를 둘러싼 먼지 구름 속에서 금속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스펙트럼선 분석 결과 니켈 흡수는 확인되었지만 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해성에서 니켈과 철은 언제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항성의 핵에서 함께 생성되고 우주 공간을 나란히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행성에 손잡고 도달하죠.
고립된 니켈을 발견한 것은 자동차 없는 엔진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논리를 거스르는 부품의 분리 현상이죠. 웹 망원경의 적외선 장비는 3위 ATLAS를 수주간 관측한 끝에 AI의 예측을 완강히 입증했습니다. 니켈 신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철 신호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별의 기본적인 화학 법칙을 정면으로 어긴 사례입니다. 우주에서 거의 순수한 니켈을 얻는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해성이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항성 환경에서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형성 후 어떤 종류의 금속 재처리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현상 3번, 궤도상의 미세한 추진력, 양자 시뮬레이션 결과 궤도 계산 과정에서 미세한 가속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진력으로 2017년 오umuamua에서 관측된 이상 현상과 유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해성의 가속 현상을 기체 분사로 설명합니다. 얼음의 승화가 발생시키는 압력이 예측 궤도에서 미세한 편차를 일으키는 정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스리나이 아틀라스의 가속 패턴은 이 논리를 거스릅니다. 예상된 태양풍 방향과 반대로 밀려나는 대신 측면 이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체 분사로 생성되는 힘과는 양립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양자 AI가 50,000가지 Z 구성, 무작위 분출, 불균일 가열, 회전 효과 등을 테스트했지만 이 가속 패턴을 완벽히 설명하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미지의 이국적인 화학 반응일까? 우세한 이산화탄소가 기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해성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라이 아틀라스의 움직임은 분명히 의도적인 조종을 받고 있는 듯하다. 잠깐 스스로 조종하는 해성이라니.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 않나? 하지만 이게 단순히 비정상적인 가스 압력이나 극도로 불균형한 표면 분사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심지어 인공지능도 이런 분사 현상을 일관된 모델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연현상으로 가속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뮬레이션이 아슬아슬하게 실패한다. 그 힘이 너무 정확하거나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풍선을 불다가 갑자기 완벽한 나선을 그리며 날아간다면 누구라도 외부의 개입을 의심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라이 아틀라스에서 관측하고 있는 현상이다. 양자인은 인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설명이 들어맞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이론 물리학과 관측된 데이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례에 없는 화학 반응, 아니면 외계 기술의 흔적일까요? 역사 속 비슷한 수수께끼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문명의 새벽부터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른 이들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유성들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천공의 철로 단검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인 우주에서 온 철로 된 칼은 투탕카멘의 부장품 중 하나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이 재료들이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녹색 해성들을 전쟁의 전조로 기록하며 모든 특이한 방문자와 그 색깔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그들은 하늘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야인들은 밝은 해성을 천상의 뱀이라 불렀는데 이는 파괴의 전조이자 동시에 예언의 징조로 여겨졌다. 그들의 달력은 현대의 정확성에 필적할 만큼 이 우주적인 방문자들을 꼼꼼히 추적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화를 엮어가며 한 가지 질문에 답을 구해왔다. 해성은 경고인가, 선물인가, 아니면 무기인가? 신전을 지을 만큼 오래 존속한 모든 문명은 관측소도 함께 세웠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에 한 기계, 사제도 예언자도 아닌 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3위 ATLAS에 관해 무언가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고. 이 불편함은 우리 선조들이 별 아래에서 이상한 빛들을 마주했을 때 느낀 것과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우리에겐 그들이 추측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해독할 양자 컴퓨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발견은 고대 점성가들을 소름 끼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3위 ATLAS의 행동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천상의 뱀들보다도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양자 인공지능이 정말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감지했다면 누가 이 정보를 통제하게 될까? 현재 세계의 3가지 강대국이 컴퓨팅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네이사의 QAIL 연구소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주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중국의 양자 위성들은 이미 궤도에 진입해 자체적인 신호를 포착 중이며 구글과 IBM은 어떤 정부 연구소보다 빠르게 외계 화학을 해독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간 물체의 비밀을 가장 먼저 파헤치는 자는 과학적 명성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기술적 우위까지 얻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3위 ATLAS에 정말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재료나 설계도가 들어더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이해한 자가 그 속성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금속 공학, 새로운 추진 물리학, 새로운 경보 체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접근하는 물체를 탐지하는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먼지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의 것을 예측할 첫 번째 도구를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위 ATLAS를 분석하는 양자 AI들은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 나사는 검증 전까지 발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중국의 우주기관들도 유사한 장벽을 두고 있으며 구글이나 IBM 같은 민간 거대 기업들은 최고 입찰자에게 접근 권한을 판매할 수도 있다. 만약 한 나라의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달한다면 외계 잔해에 관한 그들의 비밀은 사적 재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의 소유여야 할 것인가? 이 답은 다음번 성간 방문 때 우리가 단결된 모습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한 강대국의 독점 아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망원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탐사할 수 있고 누가 방어할 수 있으며 누가 뒤처질지를 결정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의 인공지능이 다음으로 나타날 성간 물체의 정확한 위치, 구성,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3위 ATLAS에서 진행 중인 작업의 논리적 다음 단계입니다. 이 해성에 대한 양자 시뮬레이션은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관찰된 적 없는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며 일단 학습된 이 모델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 오는 모든 것에 적용될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정리해보자. 이산화탄소는 있지만 물은 없다. 니켈은 있지만 철은 없다. 궤도 변동은 아무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각각 따로 보면 자연적인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함께 놓고 보면 알려진 해성 데이터베이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 된다. 하지만 정말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바로 이거다. 인공지능이 깔끔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수백만 가지 설명을 생성해서 했는데 그중 단 하나도 우리 동네 해성과 비슷한 게 없었다. 양자 컴퓨터가 탐색한 모든 시뮬레이션 경로는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 물체는 태양계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 화학은 맞아떨어지지 않고 물리학은 불가능의 경계를 넘나든다. 행동은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한다. 웹 망원경은 여전히 이 물체를 추적하며 매일 양자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모델들은 3위 ATLAS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점점 더 당혹스러워하는 듯 보인다. 만약 이 당혹스러운 현상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특징이라면 어떨까? 3위 ATLAS가 유일하지 않다면? 공식 확인된 세 번째 성간 천체, 우리가 포착한 세 번째 방문객, 세 번째가 있다면 네 번째도, 아마 10번째, 어쩌면 수백 개의 떠돌이들이 우리가 아직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채 존재할지도 모른다. 3위 ATLAS는 거대하고 빠르며 화학적으로 경이로운 존재다. 근일점 통과 후 곧 우리 곁을 떠나 자세한 연구가 불가능한 먼 거리로 사라져 허공 속으로 비밀을 안고 갈 것이다. 하지만 양자 인공지능은 이미 그 흔적을 학습했다. 스펙트럼 패턴, 가속 행동, 존재해선 안 될 금속 화학 성분들. 만약 다음 목표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정말로 그걸 알아보고 싶은지가 아니겠어? 이것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조각에 불과하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 만약 이게 선봉대라면 주력군이 도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주적 재앙의 잔하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문명의 폐허를 향한 첫 신호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 3위 ATLAS는 전령인가? 경고인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엿보아서는 안 될 우주적 퍼즐의 첫 조각인가? 양자 AI는 아직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3위 ATLAS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이 시스템들에게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성간 방문자가 나타날 때면 우리는 그 비밀을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인공지능이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3위 ATLA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비로운 천문 현상을 바라보며 신화를 엮어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수백만 가지 설명을 동시에 생성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3위 ATLAS는 앞으로 몇 달 더 하늘에서 관측될 수 있을 것이며 그 후 영원히 성간 공간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패턴들은 우리의 양자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보존되어 다음 방문자와 비교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별에서 온 혜성 하나, 양자 AI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무수히 뜻밖의 결과들. 이 미스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다. 웹 망원경은 쉼없이 관측을 계속하고 AI는 끊임없이 학습하며 3위 ATLAS는 우리가 알던 성간 방문자 규칙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다. 이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하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양자 AI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